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글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방송 장비 교체로 인해서 한 3일 정도 촬영을 못했습니다. M영님, 명님이네요. 명님. 예, 안녕하세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서 기물 파손까지 가게 테라스를 받으셨나 보네요. 목요일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주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요. 반성문을 쓰고 싶은데 언제까지 써야 할지 그리고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반성문에 대한 얘기네요. 오랜만에 좀 반성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반성문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사실은 잘 이해를 하기보다는 잘 모르셔서 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반성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네 가지라고 하죠. 자, 첫째로는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반성문이죠. 잘못했다면 반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반성을 하는 것을 조금 고급 용어로 개전의 정이라고 합니다. 개전의 정이라고 하는데 자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음을 또렷하게 합니다. 개전의 정. 자, 개전의 정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이라고 하는데, 이 반성을 하게 되면은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조금 참작을 해서 최대한 선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억울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내가 좀 선처를 받고 싶은 부분들, 내가 생활고가 있다, 뭐가 억울하다,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부분들을 쓰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 거냐,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실천 방향이 뭐냐, 이걸 대부분 놓치세요. 이 네 번째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반성문을 쓸 때에는 처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날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사실관계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내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 어리게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억울한 점이 있거나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쓰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방지할 거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부분을 제대로 쓰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반성문도 이거 자체로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뢰인이 뭐 내가 저처럼 이제 뭐 어떤 그 기자 생활을 했다든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조금 사법시험 공부를 해갖고 최대한 좀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조금이라도 코칭을 받고 뭐 일단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시고 반성문을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처음에 뭐 써야 된다? 일단은 사건에 대한 경위를 좀 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 반성하셔야죠. 자, 이 반성할 때에도요, 뭐 어머님 저를 낳으시고 뭐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이건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 왜? 너무 식상합니다. 판사들, 검사들 한두 번 받아보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이렇게 창자를 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정말 소설가들이 쓰는 어떤 대필 어떤 느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본다고 판사가 검사가 울겠습니까? 안 울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한두 건이어야죠, 그런 게. 그러니까 진심 어리로 이제 자신이 진심 어린 반성이 들어가면 담담하게 그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막 그 울음을 막 터트릴 것 같은 그런 미사역을 동원해 가지고 제발 쓰지 마십시오.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저도 잘 써요, 그런 거. 근데 안 써요, 그렇게. 왜? 뻔하니까. 판사하고 검사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 읽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맞춰가지고 담담한 어조로 내가 반성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선처를 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그걸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뭐 치료를 받을 거냐, 알코올, 아니면은 뭐 차를 놓고 다닐 거냐, 아니면 뭐 각서라도 쓸 거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명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 다음 분 거 한번 보죠.
자, 암행 순찰 단속 새롭네요. 자, 김김님, 네, 쌍김이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암행 순찰차에 단속이 되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허 취소가 됐다고 하시고요. 근데 궁금한 게 암행 순찰차에 단속이 됐다고 했는데 원인이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취소가 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예상을 하건대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난폭운전 같아요. 보통 암행순찰차라고 한다면 난폭운전을 많이 잡거든요. 난폭운전이 한 번에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 이제 뭐 차선 위반을 한 5번 이상 했다든지 뭐 이제 가속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십 건 좀 심하고 한 10건 정도가 겹칠 때 면허가 취소가 돼요. 1년 누산 점수 121점이 넘어가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난폭운전으로 취소가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늘 강조하죠. 경찰서 가기 전에는 좀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정리하는 형식이 뭐다? 반성문이다. 그래서 아까 명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반성문을 좀 쓰시고요.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억울한 점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초범이라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도 기소유예가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잘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억울한 부분들이나 뭐 선처를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일단 반성문 준비를 하고 선처를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4일이네요, 벌써. 4월 24일 제 행정사 브리핑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의뢰인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자세하게 대답을 드리려고 하니까 항상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